네, 이렇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에 베이징에서 열릴 중국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행사 열병식에 참석을 합니다. 예, 러시아와 밀착 속에 중국을 방문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당장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중국 열병식이 열리는데 김정은 위원장, 중국을 이번에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죠? 그렇죠. 19년 6월에 방문하고 6년 만에 지금 가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시진핑 그해 초에 김정은이 그 베이징을 방문했고요. 2019년에.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북중 관계 조율한 북중 간에 이제 전략을 세운 거죠. 예. 그리고 하노이에서 그 결렬이 된 다음에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네. 2019년 6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북미 간에도 대화도 안 되고 뭐 소강 상태로 가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북중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예.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급속히 가까워져서 파병도 하고 뭐 동맹도 맺고 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북중 간의 관계가 좀 이완됐다, 소원하다, 뭐 이상기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올해 7월부터 조금씩 그 변화 조짐이 보여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예. 지금 이제 김정은이 베이징을 간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 김정은이 방문하는 게 갑자기 결정됐을 리가 없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방문 성공, 예. 여기서 한미일이 긴밀히 이제 접근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니까 예.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끼리 이제 가까워지는 모습을 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김정은을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7월쯤부터 중국이 북한이 좀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뭔가 그런 그 한미일 동맹과 관련해서 약간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미일도 한미일이지만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긴밀해진 거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심기가 불편했었죠. 네. 사실 북한은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하에 있어 왔는데 예. 갑자기 작년에 그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체결하고 파병하고 뭐 이러면서 북한이 갑자기 러시아로 기우니까 예. 중국으로서는 자기의 거의 속국처럼 생각했던 북한이 완전히 독립된 행보를 보이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견제구를 막 날리다가 최근에는 이거 뭐 그러기에는 이게 동북아 정세 전반을 볼 때 중국의 입지가 지금 미국하고는 전면적인 갈등 국면, 경쟁 국면이고 거기다가 북한이 저렇게 자꾸 이탈하니까 북한을 아무래도 이제 좀 다독여서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또 한미일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하고는 가깝지만 동맹국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북한하고는 사실 동맹국이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그 우방인데 예. 자꾸 그 북한의 행태가 일탈해 가니까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완전히 성공을 하니까 예. 더 이제 이런 때 수세에 몰린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같이 진영을 가다듬어서 같이 대응하자라는 이해가 이제 완전히 맞아떨어진 거죠.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중 관계는 어느 수준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완전히 뭐 소강 상태다. 뭐 그리고
이상 기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 예. 내내. 예. 금년에도 뭐 그 상황은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7월 27일이 그 6.25 전쟁 휴전일이잖아요. 정전 기념일. 예.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전승절이라 그래요. 예.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싸워서 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사실은 비긴 전쟁이지만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기념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군 참전 기념탑을 김정은이 방문하면서 뭐 늘 그 전승기념일날 방문하지만 그거를 이제 보도하고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으로서도 한 달 이전에 이제 좀 북한을 좀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그 지원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이제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예. 9월 달에 이제 그 전승기념일을 하는데 과거에는 목함질의 사건이 있을 때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때도 이제 전승기념일 크게 해가지고 그때는 북한이 가히가 안 가고 최룡해를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직접 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한 번도 다자 정상들이 모이는 그때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결국 만난 거는 푸틴하고 시진핑인데 예. 다른 나라는 또 가본 적도 없고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 지도자를 맡긴 했지만 예. 김정은이 다른 나라의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다른 여러 정상들 사이에 낀다. 예. 지금까지 사실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아. 근데 이제 김정은이 이제 자기 집권한 지 이제 10년도 넘었고 이제 관록이 좀 쌓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도 든든한 동맹 관계를 맺고 이번에 또 푸틴도 오니까 예. 푸틴하고는 워낙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됐기 때문에 예. 뭐 내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는지 이번에 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26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대표를 초청했는데 거기에 그 여러 지도자가 있는 사이에 북한을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도 오고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급한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꼭 참석해야 되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경제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예. 군사적으로도 받고 경제적으로 받고 뭐 밀가루도 받고 뭐 다양한 지원이 오고 또 러시아에 파병한 병사들 월급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북한 경제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렇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상당히 과거보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사실 지원받는 게 많지만 그 지원을 중국이 줄이면 그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중국은 북한을 그렇게 지원을 줄였다 하면서 이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우리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모를 정도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의 영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과거에 우리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다가 쌀 5만 톤 준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은 40만 톤 이상씩 주면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중국이 지원을 느리고 줄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주체 강국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또가 손을 내밀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왔는데 예. 이제는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필요를 피력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가까이 오려는 움직임을 계기로 중국하고 이제 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김정은이 이렇게 다자들 정상들이 모이는데 갔다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에 이제 경주에 오는데 예. 그때 우리 이재명 정부도
그 김정은을 초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경주에 올 가능성은 아주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계기로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커진다고 보면은 그야말로 10월 말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에 흘러나온 얘기들이 이제 보니까 네.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모임을 주선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경주 정상회담에 와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모종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뭐겠습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러면 김정은이 못 이기는 척하고 오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김정은을 트럼프 중재로 만날 수도 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지금 남다르죠. 네.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을 간다고 하는 거는 과거와는 다르고 그러니까 북중러 삼각관계도 더 강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강화되는 것이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도 이게 그 개선 흐름이 방해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만남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사실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지난번 그때도 이 최룡해를 좀 별로 이렇게 대접을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최룡해는 그 찬밥 대우였죠. 그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갔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김정은이 가고 우리는 국회의장이 가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김정은이 만약 가는 게 실현이 되면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그러면, 대통령이 예. 가시는 게 아니고 네. 우원식 의장이 가면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좀 그 대우의 격을 좀 달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그건 중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거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은 따뜻하게 대접을 하겠지만 예. 우원식 국회의장도 만약에 접견을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중국이 배려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때 가봐서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미리 짐작해 본다면 네. 시진핑 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 만나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간다면. 예. 그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의향까지는 밝혔는데 확실히 온다는 확답은 안 한 거잖아요, 아직이요. 시진핑 주석은 올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면 10월 트럼프 말에. 대통령은 이제 올 가능성 여지는 열어놨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이펙에 참석할 만한 그런 그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강력히 초청을 하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하는 것보다 더 지금 영향력이 있고 예.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에 오더라도 네. 김정은이 경주에 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오려면 경호 문제도 있고 예.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요번에 그 전승절 기념행사와 달리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김정은이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오니까 예. 별로 소외받지 않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남미의 페루의 뭐 대통령이라든지 멕시코 대통령 뭐 이게 일본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과연 거기에 김정은이 올 수 있을까? 경호 문제와 또 별도로 예. 다자는 같은 다자지만 이 서방에 한국과 가까운 나라들 정상들이 오는 행사하고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정상들 오는 그 다자 모임은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더라도 잠시 다른 곳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예. 블라디보스톡 가서 푸틴 대통령의 중재로 푸틴 대통령하고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굉장히 친밀해졌잖아요. 예, 예. 거기다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알래스카를 갔잖아요. 미국 땅을 밟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땅을 밟으면서 모스크바는 아니고 블라디보스톡 좀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와서 거기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가능성도 푸틴의 있군요. 중재로.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주에서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니까 김정은이 와서 남북미 3자가 만난다. 이거는 아직은 희망사항이지 실현 예.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릴 중국 항해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와 관련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